기무가 항상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하극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지휘권을 나한테 주세요 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2차장 보내. 사실상 대통령을 바지로 만드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군검찰도 통제한대요. 자기들이. 황당한 얘기를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보면 원래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네, 당연히 명령권 지휘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 접수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번에 네, 이 사람들이 김에서 만든 거는 기무권은 국정원 접수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준고정 되신 분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군법 1타 강사 김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1타 김정민. 지옥 김정민이랍니다. 아니 뭐 자꾸 나오니까요. 저희 더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사건은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처음 있는 네. 사건입니다. 사실은 내란 사건으로서는 진정한 내란 사건에 분류되는 맞습니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 내란 이후로 처음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준하는 사건이 지금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네,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내란이 그냥 뭐 교과서에 있는 거였는데 80년대 이후로는 자 이제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세히 분석을 조금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전에 어제 송명무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기무사 소속의 장교들이 국방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어요. 개그맨들이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 분들 이거 하극상 아닌가? 또는 뭐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장관한테 장관 예야 장교들이 막 공개적으로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 거짓말했어라고 외친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법무관 출신으로 그걸 보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잠깐만요. 이 뉴스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국방장관과 기무사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언론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진실 공방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방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기무사 쪽에서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 문건에 관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지 않냐. 당신도 이건 문제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의도해서 뭐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법조인.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이석구 사령관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송영무 장관을.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수사 사건이라고요.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수사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기무사령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그러면 수사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보안이에요, 보안. 장관한테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해버리면 수사 보안이 유지될까요? 저는 그 말씀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입건할 건가 말 건가의 권한은 국방부 장관한테 없어요. 없죠. 군 검사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사건 초기에는 수사 보안 때문에 알려서는 안 됐던 거예요. 당연하죠. 전직과 다 연결돼 있는데 장관한테 그 정보를 주면 수사 정보가 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수사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이석구 사령관이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법치주의가 현주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적법한 권한자가 군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한테 결재를 받았다면 면책이 되죠. 군검사한테 보고했더니 군검사가 입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한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아무리 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했고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들 면책이 되냐고요, 기무사령관이. 면책이 안 되죠. 이게 좀 다른 관점이시네요. 그러니까 군 법무관 그럼요. 이거는 군검사한테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려면 또 사실은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건에서 내사 단계를 쭉 진행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 할 때 보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영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은밀하게 군검사한테 지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수사권이 없는 장관한테 백날 가서 보고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면책이 되냐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일단 절차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기무부대 백기무부대장이 제가 8사단 법무참모할 때 기무부대장이 있었어요. 잘 압니다. 그래서 아시는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기무로서 그 평생을 몸담았던 분인데 어찌됐든 내란 사건을 놓친 거 아닙니까? 기무 그렇죠. 조직에서. 어쨌든 기무 조직에서 벌어진 내란 사건이지만 어찌됐든 내란 사건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면 기무 스스로가 이거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냥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검찰에서 다 수사관 박탈할, 수사관 직위 다 그 보직해야 할 사유예요. 중대 사건을 입건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수사관 교양자료상이고 그 수사관 페널티 줘야죠. 징계도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장기간 그런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했던 분들이 그런 적법한 절차가 뭔지는 전혀 모르시고, 그건 뭐냐면 군내 기무가 군검사를 직무상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도 상관으로 생각하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그걸 꼭 통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았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무는 완전히 면책되는 거예요. 군검사한테 보고했다. 근데 군검사가 입건유예 또는 불기소, 네. 기소유예.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죠. 다 했다. 나보고 어쩌라고. 입건해서 송치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속영장이 필요할 때는 군검사한테 지휘 받아서 구속영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군의 검찰 조직, 당연히 중요한 검의 검찰 조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차라리 보여진다.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직보를 하든가 대통령께. 그것도 안 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제 있었던 공방의 진실 여부는 모르시겠지만, 그죠? 네, 모르시죠? 예, 그렇죠. 저는 추정은 가는데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송영무 국방장관, 당신도 우리가 보고했을 때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와서 왜 그래?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요 내용을 조금 전달했을 뿐 똑같은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과 예하부대의 장교가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게 일이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도대체 군령권이 살아 있는 거냐. 이렇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상황인식이 아니랬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는 기무사가 지금 이게 기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수 바라보는 이제 기무사의 시각이 거기에도 반영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의 위기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뭐 해체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이 뭐냐면 중대한 내란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기무사가 입건하지 않은 게 본질이에요. 이거 막으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퍼 부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다고 면책이 되나요? 설사 그렇다 한들 둘 다 책임지겠죠. 그러면 장관도 책임지고 기무사령관도 책임지겠죠. 이거 잘못하면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까지 아니 직무유기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직무유기의 범위가 자꾸 판례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직무유기도 검토 대상이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공방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방이 애초에 군검찰을 기무가 항상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하극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송영무의 무능인지 기무의 공작인지 사실상 만약에 없는 얘기를 했다면 공작이죠. 공작인지는 두고 보면 판가름 날 것 같고요. 문건 중에 이 문건 얘기하려고 했는데 4분밖에 안 남았네. 문건 중에 너무 많은데 67쪽이니까 네. 앞으로 나올 분량 확보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거부터 딱 짚어서 다른 데서는 안 짚고 있던데 혹은 다른 데서 의미가 정확하게 안 짚어졌다거나 아니면 부각이 안 됐던 부분이 국정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개헌 편람에 보면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르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휘권을 주면
하고 네. 대통령한테 맡기는 게 맞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보면 원래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네, 당연히 명령권 지휘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 접수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기무에서 만든 거는 국정원 접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어떤 조직도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물론 중앙행정기관은 그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지. 네. 지금 보면 뭐 국정원 2차장을 데려오고 네. 그다음에 그 정보 통제 권한을 아예 인수해 버려요. 그냥 완전 국정원을 접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도 알면 엄청 열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상당한 정보활동비를 기무사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간에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기무는 우리가 국정원 위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 계엄 터지면 네. 이 2차장이 와서 이제 보좌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보좌해라. 그 연락관이나 감독관이 서로 파견은 되지만 네. 파견하는 쪽에서 누구 보내세요 이러진 않아요. 대개 5급 사무관들 보냅니다. 실무자급을. 다른 기관들은 기무에서 보내는데 국정원은 니네가 와. 네, 국정원을 그래서 찍어서 내 보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한 자체를 이 접수하는 개념이 인수한다라는 권한을 인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엄이 터지더라도 다만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 계엄 편란에 보면 개별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령권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아하. 장관을 통해서. 각 기관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고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지. 근데 국정원은 이거는 안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하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얘기. 그게 여러 곳에 보여요. 여러 곳에. 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정원이 제일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통제해야 될 국정원을 기무사가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사실상 나라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 지휘권은 있는데 그 합참의 편람에 보면 이게 충돌한다. 국정원법과 계엄법이 충돌하는데 무엇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통령 휘하 있으니까 대통령 처분에 맡기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한테 푸시해가지고 지휘권을 나한테 주세요 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2차장 보내. 사실상 대통령을 바지로 만드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내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꼭 친위 구태타가 아니라 사실상 구태타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군검찰도 통제한대요. 자기들이. 황당한 얘기를 합수부를 만들어서 군검찰도 자기들이 감독하겠대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합수부 자체는 굳이 말하면 경찰 합동수사본부라니까요. 합동수사본부인데 거긴 경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을 통제하겠대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12.6대 그렇게 했더라고요. 12.6대 지침이 내려간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으니까요. 기무사령관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착각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고쳐놨거든요. 우리가 편람에서. 지금 계획서상에는 경찰이 검찰을 접수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맛배기만 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십니다. 자, 장관한테 장관 예야 장교들이 막 공개적으로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 거짓말했어 라고 외친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법무관 출신으로 그걸 보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잠깐만요. 이 뉴스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국방장관과 기무사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언론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진실 공방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방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기무사 쪽에서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 문건에 관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지 않냐. 당신도 이거 문제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의도해서 뭐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법조인.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이석구 사령관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송영무 장관을.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수사 사건이라고요.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수사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기무사령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그러면 수사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보안이에요. 보안. 장관한테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해버리면 수사 보안이 유지될까요?
저는 그 말씀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보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입건할 건가 말 건가의 권한은 국방부 장관한테 없어요. 없죠. 군 검사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사건 초기에는 수사 보안 때문에 알려서는 안 됐던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전직과 다 연결돼 있는데 장관한테 그 정보를 주면 수사 정보가 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수사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이석구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이석구 사령관이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예. 법치주의가 현주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적법한 권한자가 군 검사가 있는데 예. 그 검사한테 결재를 받았다면 면책이 되죠. 아, 군 검사한테 보고했더니 군 검사가 입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한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아무리 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했고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들 네. 면책이 되냐고요, 김사령관이. 면책이 안 되죠. 이게 좀 다른 관점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군 법무관 그럼요. 출신으로서 이거는 군 검사한테 찾아가서 네. 굳이 찾아가려면 또 사실은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건에서 내사 단계를 쭉 진행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 할 때 보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영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은밀하게 군검사하고 군검사한테 지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수사권이 없는 장관한테 백날 가서 보고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면책이 되냐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일단 절차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기무부대 백기무부대장이 제가 파사단 법무참모할 때 기무부대장이 있었어요. 잘 압니다. 그래서 아시는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기무로서 그 평생을 몸담았던 분인데 어찌됐든 내란 사건을 놓친 거 아닙니까? 기무 그렇죠. 조직에서. 어찌됐든 기무 조직에서 벌어진 내란 사건이지만 어찌됐든 내란 사건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면 기무 스스로가 이거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냥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검찰에서 다 수사권 박탈할 수사관 직이 다 그 보직해야 할 사유예요. 중대 사건을 입건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수사관 교양 자료상이고 그 수사관 페널티 줘야죠. 징계도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장기간 그런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했던 분들이 그런 적법한 절차가 뭔지는 전혀 모르시고 그건 뭐냐면 군내 기무가 군검사를 직무상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도 상관으로 생각하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그걸 꼭 통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았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무는 완전히 면책되는 거예요. 군검사한테 보고했다. 근데 군검사가 입건 유예 또는 불기소, 네. 기소 유예.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죠. 다 했다. 기무가 항상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하극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지휘권을 나한테 주세요 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2차장 보내. 사실상 대통령을 바지로 만드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군검찰도 통제한대요. 자기들이. 황당한 얘기를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보면 원래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당연히 명령권 지휘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 접수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기무에서 만든 거는 국정원 접수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준고정 되신 분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군법 1타 강사 김정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김정민. 지옥 김정민이랍니다. 아니 뭐 자꾸 나오니까요. 저희도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사건은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내란 사건으로서는 진정한 내란 사건에 분류되는 맞습니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 내란 이후로 처음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준하는 사건이 지금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네, 엄청난 사건. 내란이 그냥 뭐 교과서에 있는 거였는데 80년대 이후로는 자, 이제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세히 분석을 조금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전에 어제, 송명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기무사 소속의 장교들이 국방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어요. 개그맨들이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거 하급성 아닌가? 또는 뭐 이거 뭐야 이게? 나보고 어쩌라고. 입건해서 송치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속영장이 필요할 때는 군검사한테 지휘받아서 구속영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군의 검찰 조직, 당연히 중요한 검의 검찰 조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을 차라리 보여준다.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직보를 하든가 대통령께. 그것도 안 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제 있었던 공방의 진실 여부는 모르시겠지만, 그죠? 네, 뭐, 모르시죠? 예, 그렇죠. 저는 추정은 가는데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송영무 국방장관 당신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와서 왜 그래?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요 내용을 조금 전달했을 뿐 똑같은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과 예하부대의 장교가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게 일이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도대체 군령권이 살아 있는 거냐. 이렇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상황인식이 아니랬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는 기무사가 지금 이게 기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수도 바라보는 이제 기무사의 시각이 거기에도 반영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의 위기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뭐 해체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이 뭐냐면 중대한 내란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기무사가 입건하지 않은 게 본질이에요. 이거 막으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부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다고 면책이 되나요? 설사 그렇다 한들 둘 다 책임지겠죠. 그러면 장관도 책임지고 기무사령관도 책임지겠죠. 이거 잘못하면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까지 아니 직무유기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직무유기의 범위가 자꾸 판례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직무유기도 검토 대상이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공방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방이 애초에 군검찰을 기무가 항상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하극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송영무의 무능인지 기무의 공작인지 사실상 만약에 없는 얘기를 했다면 공작이죠. 공작인지는 두고 보면 판가름 날 것 같고요. 문건 중에 이 문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4분밖에 안 남았네. 문건 중에 너무 많은데 67쪽이니까 네. 앞으로 나올 분량 확보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거부터 딱 짚어서 다른 데서는 안 짚고 있던데 혹은 다른 데서 의미가 정확하게 안 짚어졌다거나 아니면 부각이 안 됐던 부분이 국정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개헌 편람에 보면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르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휘권을 주면 하고 대통령한테 맡기는 게 맞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보면 원래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당연히 명령권 지휘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 접수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기무에서 만든 거는 국정원 접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어떤 조직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물론 중앙 행정기관은 그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지. 지금 보면 뭐 국정원 2차장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그 정보 통제 권한을 아예 인수해버려요. 완전 국정원을 접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도 알면 엄청 열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상당한 정보활동비를 기무사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간에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무는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 계엄 터지면 2차장이 와서 이제 보좌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보좌해라. 그 연락관이나 감독관이 서로 파견은 되지만 파견하는 쪽에서 누구 보내세요 이러진 않아요. 대개 5급 사무관들을 보냅니다. 실무자급을. 다른 기관들은 기무에서 보내는데 국정원은 니네가 와. 국정원을 그래서 찍어서 내 보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한 자체를 이 접수하는 겁니다. 인수한